네, 국내외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은 실망감을 나타낸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에도 매도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자, 이제 IT 업종에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언 필요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단기 모멘텀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영업이익은 약 9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였던 10조 원 수준의 상당히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이 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수익성 둔화 및 여러 가지 비경상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 등이 실적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여의도에서 점심시간에 보면은 많은 식당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조차가 결국은 비용적인 부분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맛집은 이런 전단지를 돌릴 필요도 없겠죠. 결국 삼성전자의 비경상 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현재 기대했었던 삼성전자의 어떤 수요적인 측면이 예상보다는 조금 밑도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등이 반영된 것 등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단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다른 사업 분야가 있고 휴대폰 통신 부분 역시 다른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서 보면 일시적으로 비경상 비용 발생에 따른 수익성 둔화는 조금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수익성 둔화를 다시금 보완하고 규모의 경제 접근을 위한 수익성 보완 노력 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IT 업종이 상당한 어떤 불황에 접근해 있다라고 단정져서 평가하는 것은 다소 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은 2분기 잠정 실적 기준으로 악재가 전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 악재가 있다라면은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우선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등이 시장의 악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의 노출이 이제는 어떤 악재의 재료 노출의 의미로서 주가에 대한 저점 인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각 자체가 아직 시장에서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3분기 삼성전자의 추정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대략 10조 9천억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를 현재 발표된 2분기 잠정 실적으로 기준해서 보면은 3분기의 실적 성장이 14% 이상 늘어날 것으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다소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적 하향과 이와 또 연동되는 목표가 하향의 어떤 후속적인 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시장에서는 좀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의견까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실적 수익성 둔화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이슈 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갤럭시 노트 3 등과 같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출시 시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요 환경 자체가 조금 점차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신제품에 대한 출시 시기라든지 단가와 관련된 이슈 등이 만약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회복을 짓누를 수 있는 여지 등은 잇따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잠재 불안 요인 등을 종합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추세적인 의미로서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좀 제약 요인이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시면서 당분간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은 밴드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시장이 좀 잠재되어 있는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 이 신제품 출시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 휴장한 이후에 1% 안팎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 고용지표 호조에 탄력을 받았는데요. 이 변수가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미국 경제가 좋다는데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는 없겠죠. 지난 금요일에 발표되었었던 고용지표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19만 건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미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 등을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등을 느껴왔었지만 고용지표 호전 등과 함께 분명 시장에서는 이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올랐다라는 측면은 분명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연계되어서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10년물이 장중한 때 2.7%를 넘어서는 금리 상승세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영향은 바로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 동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 과정에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반비례해 왔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서 보면은 금일 외국인 투자들이 적극적인 사재에 나서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일 장중 국내 시장 금리에 대한 동향과 환율 시장에 대한 동향 등을 예의주시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온 이후에 역시 엔달러 환율 시장이라든가 국채 금리 좀 이상 징후를 보이긴 보였죠.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